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최혜림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지금 저녁까지 이제 유세 활동 많이 다녔습니다. 실방송을 키려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말이 정리가 좀 안 된 것도 있고 댓글도 못 봐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호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ATM 기계라고 생각한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책을 만들 테니 니네가 돈을 대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자기의 돈을 써서 복지 정책을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정책, 복지들 정말 좋죠. 그럼 돈은 누가 되냐고요? ATM 기계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저 사람 정말 좋네. 저 정권 정말 좋다. 이대로 이 기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책은 좋은데 돈은 누가 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내가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내 자식들이 나중에 그 돈을 낼 거고 내 자식이 돈을 안 내면 이게 나라가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제2의 IMF, 제3의 IMF. 그냥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 군데를 돌면서 국민들의 민심, 뭐 넓게는 국민들의 민심, 좁게는 강남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받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종교단체 많이 다녔고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갔어요. 백화점도 가고. 근데 다들 정말 많이 들게 된 말이 뭐냐면 흔히 요즘 얼마 전에 임미리 교수님이 더불어만 빼고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쓰셨죠. 그게 마치 유행어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당이에요? 제가 우리공화당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그것만 아니면 그 당만이면 안 받으려고 했다. 그 당 아니면 정말 환영한다. 요즘 이게 유행어입니다. 임미리 교수님께서 정말 칼럼의 제목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격려, 응원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청담공원에서 어떤 어르신께서는 우리공화당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박정희 정통당 정통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어른이 젊은 사람보다 더 경험이 많고 알고 있는 게 많고 실시행착오를 이미 했고 그리고 뭘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선대 대통령 중에 우리를 누가 잘 살게 했고 누가 망하게 했고 어떤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위했냐 이거를 보면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한편 좌파들은 그렇죠. 과오와 업적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내가 싫으면 과오만 들춰내고 업적은 무시하죠. 그러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에게 과오가 없을까요? 그분들의 업적만 지금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 동상도 세우고 우리가 우러러야 할 선대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과오가 없었을까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게 있으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오늘 교회를 가서 큰 교회를 갔는데 사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피켓을 들고 피켓에 제 얼굴이 찍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정 어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형교회 신도분이 나오셔서 마스크 새 거요. 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렇게 새 거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봉지를 이렇게 열으시면서 끼라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가 있는데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턱에라도 대고 인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제가 복지 정책에서 얘기하다가 말이 샜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중국 폐렴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중국인들 입국은 허용해놓고 금지는 못하겠으면서 신천지 교도들 격리해 놓은 데다가는 생활비 지원을 100억 하겠답니다. 100억. 뭐 껌인가 봐요. 100억. 1억 모으기도 직장인 10년을 빠득빠득 모아서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00억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자영업들 다 도산하고 뭐 실업률 올라가고 은퇴도 종용당하고 있는 정년퇴직도 종용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정부에서 100억을 턱 내놓겠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고친 다음에 뭔가 지원을 하던가 해야지. 병 걸렸을지도 모르는 제일 위험인자인 중국인들 입국은 그대로 허용해놓고 이 지금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픈 사람들한테 격리시킨 비용은 세금 결국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정말 시원하게 100억 확 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표심을 잡는 거겠죠. 지금 더불어만 빼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듯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자기들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걸. 그러면서 국민들 돈 떼서 거기다 땜빵을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해야 되나요? 눈 가리고 와웅하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와, 그래. 지금 정부에서 우한 폐렴을 잡으려고 저런 식으로 자가격리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돈은 문재인 돈이 아니에요. 청와대 사람들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100억을 내는 건 우리 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법인세도 기업들이 도산해서 세수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럼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내겠죠. 얼마 전에 왜 애완동물한테도 세금 매긴다고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물론 외국에도 종종 한두 개씩 있는 법이긴 하지만 온갖 법을 다 차용해 오겠죠. 이거 외국 어디에도 있는 법이야. 우리만 하는 이상한 게 아니야. 한두 군데 하는 특이한 법을 다 가져와서 세수 확보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천지 교인들 자가 격리시킨 비용 100억 메꾸고, 그리고 또 후내년에는 슈퍼 예산 또 짤 수도 있어요. 700조, 뭐 800조, 멋대로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땅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유세활동 하면서 이제 성당 앞에서 어떤 60대 어르신께서 60대는 어르신까지는 아닌가요? 아무튼 60대 분께서 제가 이제 정권 심판 그 판을 들고 있었더니 정권 심판하면 안 된대요. 정권이 이어져야 된대요. 문재인이 쭉 이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저분이 혹시 좌파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 왜 정권을 이어가야 되죠? 말씀드렸더니 지금 거대 야당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거대 야당이나 지금 더불어나 똑같은 놈들이다. 차라리 이놈이 해서 아예 나라를 말아먹어라. 그대로 지네들 하는 대로 쭉 말아먹지. 야당이 한 게 뭐가 있냐. 여당 하나도 견제 못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뭐 정권 심판할 필요 없이 이대로 쭉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죠. 견제와 경쟁, 건강한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 건데, 흔히들 말하는 새의 날개가 좌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게 견제와 경쟁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동안 흔히 말하는 그 거대 야당이 여당을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망국의 길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를 3년 동안 꾸준히 했던 우리 공화당 믿어주셔야죠. 우리의 진실성과 우리의 정의로움,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는 게 뭐냐. 저희는 3년 동안 늘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고,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좌파, 편중, 친북, 친중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목소리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거대 야당이라는 그 안정된 틀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어요. 오히려 야당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과 LG가 있죠? 전국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 5, 탑 10 안에 드는 전자회사일 겁니다. 삼성과 LG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더 고객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옵션도 많이 만들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조정하려고 할 거고 기술도 신기술을 먼저 내놓으려고 1등이 되려고 그게 견제를 하는 거죠.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1위 기업이 되는 거죠. 독주를 하고 독점을 하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주하는 거죠. 이대로 가도 나만 내 것만 사니까. 뭐 예를 들면 내수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 수출할 필요도 없고 글로벌로 성장할 때 욕심이 줄어들고 동기부여도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곡선이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누군가 추격해 온다. 달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2등이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내주기 싫어서 더 힘껏 달리겠죠. 근데 여당이 좌파 여당이 독주하는 동안 거대 야당이라는 흔히 자기들 자칭의 우파 야당은 뭘 했나요? 좌파가 독주하는 동안 야당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 건너 불구경, 브레이크를 건 게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그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파 통합을 해서 연대 공천을 해서 선거를 이기는 걸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국민 여러분도 정확하게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빨갱이 세상이 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가는 두려움에 떠난지. 토지가 국유화될 수 있다는 법으로 개헌하려고 그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허가제에 대한 운을 띄워놨어요. 거기다가 이사 허가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번 돈으로 집을 사는데 뭐가 문제며 내가 이사를 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게 야 설마 그렇겠니? 설마 그렇겠어. 하던 것들이 실제로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의 독주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 좌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군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무시받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애국 우파 정당,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강한 나라가 되는 정책을 만들고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정당이 어딘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 계좌에 대한 질문 문의가 있어서 이건 다른 앞에 시국에 관한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후원 계좌명이 최혜림이 아니라 임동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후원 계좌의 회계 담당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체를 하실 때 임동욱이 떠도 그거는 이제 폰뱅킹 하실 때 보면 제가 인터넷 PC로는 안 해봤는데 셀폰에서 이제 자동이체를 했더니 임동욱 가로 열고 강남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일임 후원에 이 뒤에 게 안 나오더라고요. 임동욱 세 글자만 나오던데 어쨌든 임동욱 계좌로 넣으시면 최일임을 후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의 국가관과 저의 정치 방향, 포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또 문제인 게 퀴즈를 낼까요? 댓글로 답을 달아보시겠어요? 폐렴의 발생지가 어딘가요? 대구입니까? 대구가 폐렴을 처음에 시발시키고 확산시킨 곳인가요? 우한 폐렴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짓은 중국 입국 다 받으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만 압박하고 지역사회 폐쇄하자는 얘기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서 모기 잡고 있는 겁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모기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방 안에서 그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대구 폐렴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우한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에서 온 폐렴이고 신종 코로나 의학 상식 필요 없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역병. 중국에서 들어온 우한이라는 중국 지방에서 가져온 폐렴인 겁니다. 대구 폐렴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퍼뜨리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민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국민의 확진자가. 정부의 문제고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처럼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지 지금 누구한테 컨트롤 타워가 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마스크를 매일 일상화하고 마스크 값고 이 폭주하고 폭등하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 판에 짜파구리 만들어 먹고 웃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선거에도 긍정적이지 않죠. 대통령인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는 내일부터 또 선거 할당을 아침 새벽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과 당원분들을 만나러 거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